네, 안녕하세요. 네, 액션가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리타임 기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이펙트라고도 얘기하고요. 리타임이라고도 얘기하고, 타임 오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다빈치 리졸브의 리타이밍 시스템은 굉장히 좀 나중에 들어왔어요. 한 버전 10 버전 정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다빈치 리졸브에는 옵티컬 플로우라는 굉장히 좋은 리타이밍 기술이 들어있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풀리게 되기 때문에 리타임 품질로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에 속하는 리타이머입니다. 그래서 그 리타임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타임을 적용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 에디트에서 커맨드 R이 리타이밍인데, 이게 플레이백에 있나요? 커맨드 R이? 어디 있지? 자, 여기 어디 에디트 페이지에 찾으시면요, 리타임 클립,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커맨드 R이고요. 리셋 클립은 옵션 커맨드 R, 그러니까 컨트롤 R, 알트 컨트롤 R이 바로 리타임 클립하고 리셋 클립이에요. 자, 파이널 컷 프로 7 같은 경우는요, 커맨드 J키였죠.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10 같은 경우가 커맨드 R인데요. 리타임 클릭 같은 경우는 R자가, 리타임이 R자가 있어서 커맨드 R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자, 그래서 커맨드 R 누르시던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체인지 스피드 클립 리타임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리타임 클립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일단 체인지 스피드 클립 스피드 눌러보시면요. 파이널 컷 프로 7하고 방법이 되게 비슷하게 되어져 있어요. 몇 퍼센트로 프레임 레이트하고 1초에 몇 프레임 동안 할 거고, 리플, 리버스, 프리즈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반만큼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50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50. 그러면은 얘가 지금 29.97이니까 14.98 5프레임으로 변하는 거죠. 초당. 그런 다음에 체인지 누르시면요. 자, 이게 절반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1프레임, 원래는, 자, 그래서 9, 지금 2프레임당 하나씩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2프레임당 하나씩. 자, 선택하신 다음에요. 인스펙터 갈게요. 인스펙터. 그렇게 되면은, 리타임 프로세스가 프로젝트 세팅 기법에 의해서 맞추라고 되어져 있는데, 해당 클립을 제가 지금 니어리스트 상태입니다. 지금 니어리스트. 니어리스트 상태는 뭐냐면요. 자, 1프레임, 그리고 2프레임이어야 되는데 1프레임은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프레임, 여기 3프레임에 대해 2프레임 그대로 갖고 가는 거고, 그래서 뒤에 앞에 있는 프레임을 그대로 두 번째 있는 프레임을 가져가는 게 바로 리어리스트입니다. 연산이 굉장히 빠르겠죠. 대신 자, 일반적인 그냥 영상의 경우는요, 여기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갖추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음악 잠깐 끄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는 옵티컬 플로우로 되어져 있는데 니어리스트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체인지 클립 스피드 한 다음에 50을 하면요, 영상이 자, 이렇게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이런 식으로 끊겨 보입니다. 지금 얘가 득득득득득득 하면서 끊겨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줄여볼까요? 확실하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줄이면 좋은데,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프레임이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 만약에 얘가 정상이라면, 자, 리셋 클립 하면 되겠죠? 옵션 커맨드 R. 자, 그래서 하면은, 요게 정상이에요. 자,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정상인데, 아까 그게 리타이밍이 니어리스트여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체인지 클립 스피드, 이번에는 50으로 하고요. 50. 그런 다음에, 체인지 누른 다음에, 얘가 지금 니어리스트인데, 자, 프레임 블렌드 한번 해볼게요. 프레임 블렌드 같은 경우는요, 블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1프레임, 2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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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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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프레임, 4프레임, 이런 식으로 블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프레임이 블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어리스트보다는 어때요? 좀 더 부드러운 영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두 프레임 간에 블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체인지 클립 스피드 50이죠?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니어리스트 한번 보여드리고요. 먼저 얘가 니어리스트고요.
득득득득득 약간 끊기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과거의 편집 프로그램에서 많이 썼던 게 바로 프레임 블렌드입니다. 프레임 블렌드 바꾸면요, 아까 전보다는 부드러운데 그래도 얘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도 연결이 약간 부드럽긴 하죠. 근데 중간에 프레임 블렌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품질이 좋은 거는 옵티컬 플로우예요. 옵티컬 플로우.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제가 옵티컬 플로우로 변경을 해볼게요. 옵티컬 플로우를 하면요,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이건데요, 가운데 프레임을요 블렌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계산을 해서 직접 그려 넣어요. 그려 넣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중간 프레임을 7하고 8의 가운데 그림을 얘가 그려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옵티컬 플로우예요. 그래서 그 모션 벡터를 이렇게 계산해서 그려 넣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자동차 같은 경우를 만약에 저희가 옵티컬 플로우를 하면요, 굉장히 부드럽게 얘가 자연스러운 리타임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세 개 중에서 굉장히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 옵티컬 플로우에 굉장히 큰 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모션 벡터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거쳐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요, 이미지가 울렁울렁 거리거나 깨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날 때는 제어판에 가신 다음에요, 여기서 옵티컬 플로우에 대한 그 모션 벡터를 계산하는 그 란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리타임 에디팅 탭에서 리타임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상태에 있는 니어리스트예요. 니어리스트. 그리고 만약에 옵티컬 플로우로 하면은 무조건 리타임이면 옵티컬 플로우로 걸리는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옵티컬 플로우로 하면은 중간중간에 리타임 했을 때 에러가 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프레임 블렌드를 일단 놓아둘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옵티컬 플로우를 했을 때 모션을 계산할 때 모드인데 패스트 베러 있는데 아무래도 베러가 퀄리티는 좋은 대신에 더 느려집니다. 그리고 모션 레인지인데 크게 모션 벡터를 크게 하는 거하고 작게 하는 거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모션 벡터를 작게 하면은 정확도는 올라가는 대신에 좀 더 이렇게 이미지가 우그러지거나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여기서 지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체인지 클립 스피드 누른 다음에, 자, 리플 시퀀스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제가 25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클립이 100% 기준으로 4배만큼 늘어나겠죠? 그때 뭐가 돼요? 리플을 하는 겁니다. 뒤로 쫙 늘어나죠. 그죠? 이게 바로 리플 시퀀스예요. 자, 그리고 다시 체인지 클립 스피드, 리버스 스피드 같은 경우는요, 50%만큼 역으로 가라는 겁니다. 차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오겠죠? 누르면은, 자, 뒤로 이렇게 옵니다. 리버스 스피드. 자, 리셋 했고요, 커맨드 Z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체인지 클립 스피드, 이번에는 프리즈 프레임인데, 프리즈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정지 영상을 잡는 건데요, 여기 포인트는 이 인디게이터가 있는 곳에 정지 영상을 잡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냅이 걸려있죠. N키가 스냅키예요. 그래서 미리 정지 영상을 해야 될 영역을 딱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딱 하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만약에 뭐 약간 움직일 것 같으면 미리 선택해 놓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마크 하나 찍어주면 되죠. M 찍고 여기서, 자, 프리즈 스틸 프레임 이라고 이렇게 미리, 자, 색을 정해서 미리 세팅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스냅이 딱 걸리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체인지 클립 스피드 누른 다음에 프리즈 프레임 하면요, 여기 상태에서 얘가 정지가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컨트롤 Z.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커맨드 R 눌러서 하는 방법은요, 커맨드 R은 바로 뭐냐면 리타임 클립이에요. 리타임 클립. 그래서 여기 단축키가 커맨드 R입니다. 커맨드 R 누르면요, 이렇게 체인지 스피드 체인지라는 옵션이 뜨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여러가지 조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100% 스피드, 절반 스피드, 4분의 1 스피드, 10분의 1 스피드, 그리고 뭐 이렇게 빠른 스피드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분의 1 스피드 한 다음에 그러면 리플이 되죠, 기본적으로.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체인지 스피드 하면 얘가 기본적으로 리플이 돼요. 자, 한 다음에 만약에 옵티컬 플로우로 되어져 있으면요, 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데 어때요? 자,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죠. 대신 여기 뒤쪽이 이렇게 살짝 끌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쪽에서는 오클루전 영역이 모션 벡터가 제대로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플레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리얼타임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플레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조금 더 디테일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전처럼 자, 모션 벡터를 베러 그리고 스몰 모션 벡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요, 아무래도 훨씬 더 모션 벡터가 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여기 쪽이 끌리는 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모션 벡터가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고 싶으시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얘는 합성 프로그램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연결해서 따주셔야 돼요. 컴포지트로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제가 테스트 겸 라지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플레이 눌러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자, 모션 벡터가 계산이 되는 건데, 요런 거는 뭐 이제 거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오클루전 영역.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너무 많이 한 거죠. 10%는 25% 정도 해볼까요? 자, 25% 해주시면요, 자, 굉장히 부드럽게, 자동차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죠.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모션 벡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 바퀴는 모션 벡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성이 돼서 이것들이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희가 10% 기준으로 한 다음에 25% 기준도 괜찮아요. 옵티컬 플로우가 아니라 니어리스트였다면 득득득득득득득득 하는 거고, 프레임 블렌드였다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블러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드드득 하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티컬 플로우가 얼마나 좋은 기술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스피드고요. 리셋 투 100%. 얘는 아까 전에 옵션 커맨드 R하고 똑같죠. 100%로 리셋하는 거. 자, 그리고 자, 리버스 세그멘트라는 게 있는데요. 얘가 약간 좀 애매한데, 자, 그래서 리버스 세그멘트 누르면은, 자, 클릭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리버스가 돼요. 리버스가. 근데 여기 이 기능 중에, 잠시만요, 리셋 100%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리버스가 된 거예요. 다시 리버스. 자,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여기 기능에 보시면요, 얘가 원래 100%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리플로 약간만 더 살려줄까요? T 해서, 자, 이렇게 약간만 살려주고요. 자동차 갈 때까지만. 자, 그 상태에서 얘는 뭐가 있냐면요, add speed poi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동차가 오다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기쯤에서부터 스피드 포인트를 줘서요, 이 뒤에는 더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0%로 움직이겠습니다. 400%로. 그런 다음에 리플이 들어가는데, 약간 지금 T 눌러서 리플 모드에 한 다음에 어디까지? 한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자, 스냅 걸리겠죠? 자, 걸려서 이렇게 가면요, 플레이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 100%, 400%로 이렇게 쭉 빨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운데 구간은요, 가운데 구간은 자연스럽게 이 구간이 바로 트랜지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옮기면요, 여기는 더 느려지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더 나중에 리플이 돼서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구간이 더 빨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아웃 X 잡으면 인아웃 되죠. 그런데 플레이 누르면은, 자, Alt, 자, 여기 구역 플레이백이 있죠. 어디 있었나요? 자, 플레이백 한 다음에 플레이 어라운드에서 Alt 슬래시 키가 플레이 인투 아웃이에요. 이때 자, 루프 키 해주시면요, Alt 슬래시 여기 영역만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디까지만 가면 돼요? 리플로 자동차가 다 나가면 되니까, 프레임 아웃 되면 여기서는 자, 리플 에디트로, 자, 리플에서 갖고 오도록 할게요. Alt X. 자, 그렇게 하면은 요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리셋 할게요. 옵션 커맨드 R. 자, 이번에는요,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차가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번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리와인드라는 걸 해볼 거예요. 리와인드. 그래서
얘가 자, 이 상태로 리와인드가 되는 건데요. 플레이 했다가 리와인드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리와인드 200% 해보면요.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된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리와인드에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리와인드 100% 해볼게요. 자, 리와인드 100.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리와인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차가 앞으로 갔다가 100%로 다시 이 상태로까지 리와인드 됐다가 다시 앞으로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갔다가 리와인드 왔다가 다시 진행되는 거. 이게 바로 리와인드인데요. 그 타임 이펙트를 써가지고 뭐 어떤 물체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이펙트를 줄 때, 효과를 줄 때 이렇게 리와인드 이펙트를 주시면 되고요. 이게 없으면은 그래프라든가 이렇게 좀 잘라서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에드 스피드 포인트의 프리셋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스피드 램프 있는데 up from 0%, down from 0%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느려지는 거하고, 자, up from 0% 하시면요 순차적으로 빨라집니다. 근데 얘는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효과가 램프로 걸려서요 쓸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자, 다운 프롬 하면은 쭉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리셋. 자, 리셋해서 이렇게 다시 정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스피드 이펙트의 원리하고 스피드 이펙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셨고요. 자, 굉장히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요.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피드 이펙트를 봤는데요. 다빈치 리저블 정도면은 스피드 이펙트가 품질이 좋고 굉장히 실시간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스피드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크로마키잉 작업을 할 때, 여기서 뭐 크로마키잉 작업은 하지 않지만 약간의 컴포지트 모드에서 크로마키잉 같은 거를 어떻게 적용시켜서 여기에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